식도암을 제일 잘 걸리게 하는 게 뜨거운 차일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암 환자와 음식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최악의 음식했죠. 오늘은 조리법 5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발암물질, 음식인데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었죠. 발암물질에는 거의 확실하게 유발하는 것 같다. 1군, 2A군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꽤 높다. 2A군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 B군입니다. 우리는 요 2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지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순위를 매기지 않았는데 오늘은 순위를 좀 매겨봤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게 확실하고 절대로 이렇게 조리하면 안 되겠다. 5가지 조리 방법 중에서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음료, 뜨거운 음식, 65도 이상이라고 암 연구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뜨거운 차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보면 차를 얼마나 뜨거운 온도로 마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식도암이 얼마나 잘 생기는지 이거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요 식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 위로 들어가죠. 요 식도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 연구는 약 5만 명 정도 되는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317명이 식도암이 생겼어요. 근데 뭐하고 관계가 많았냐? 뜨겁게 차를 끓이자마자 금방 먹는다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은 암이 더 잘 걸리더라.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60도 이상 뜨겁게 먹는 사람하고 좀 미지근하게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예 좀 차갑게 먹는 사람, 식혀가지고 먹는 사람 비교해보니까 60도 이상으로 높은 온도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90%나 식도암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도암을 제일 잘 걸리게 하는 게 뜨거운 차일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식도암을 잘 걸리게 하는 거. 차도 90%니까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죠. 거의 배 가까이 올리는 건데 더 위험한 거는 담배하고 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 조리 방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뜨거운 차보다 더 위험한 거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 술도 끊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란이니까 여기는 차 문화가 발달해서 이렇게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도 이거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는 민족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은 뭘 많이 먹죠? 찌개나 국을 많이 먹죠. 그 뜨거운 국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펄펄 끓여가지고 또 막 끓는 채로 나와가지고 먹기도 하잖아요. 돌솥 같은 거 막 밑에다가 쟁반을 받쳐가지고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식지 않게끔 하는 그런 돌솥 국을 막 그렇게 한다면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차갑게는 아니지만 좀 식혀서 먹어야 돼요. 우리는 심지어 뚝배기에다 나온 부글부글 막 끓죠. 근데도 막 시원하다 하고 막 먹는데 식도암 발병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차, 너무 65도 이상 되는 뜨거운 차 피하시고 조금은 식혀서 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한국 사람 너무 급해. 음식도 너무 급하게 먹고 뜨겁게 끓인 음식이나 차는 좀 식혀서 먹자. 후후 불어가면서. 자, 이게 5번째였습니다. 5위. 4위가 바로 뭘까요? 4위가 바로 뭘까요? 4위가 튀김입니다. 튀김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2군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12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잘 생기는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킨을 튀겨도 고기만 튀기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튀김 옷을 입히잖아요. 튀김 옷이 전부 다 밀가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입혀가지고 튀기는 게 대부분이죠. 일식집에 가서도 튀김 나오면은
전부 다 그 튀김옷을 입히죠. 그냥 튀기면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튀김옷이 전부 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120도 이상 가열해야 돼요. 물은 100도에서 이미 끓어버리니까 끓는 물에는 이렇게 120도 이상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크릴 아마이드가 안 나오는데 튀김은 뭐 보통 한 150에서 200도 사이 정도 되니까 튀김 음식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아크릴 아마이드가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것 외에도 이 튀김이 안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대체로 기름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첨가해 가지고 기름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기름 지방은 굉장히 산패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들기름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기름도 뚜껑을 따면 금방 산패합니다. 그러니까 상온에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보름 이내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거 산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트랜스 지방들이 이런 암을 유발합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트랜스 지방. 우리 식용유 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열해 버리면 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름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면 딱딱하게 되죠. 딱딱하게. 마가린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수소를 첨가해서 만드는 변형된 기름입니다. 그런 거 다 좋지 않죠. 식용유 가열하면 다 트랜스 지방이고 그게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합니다. 산소가 많으면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튀김 음식을 먹어버리면 우리 세포막이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또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우리 튀기면 노릇노릇하잖아요. 허옇게 돼 있으면 별로 맛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마일라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메이라드라고도 하고 마일라드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라서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일라드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맛있어 보여서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최종 당산화물이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혈관에 붙어가지고 또는 다른 혈관이 아닌 다른 세포에 붙어도 마찬가지인데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뭐 찌꺼기 같은 거 잘 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튀김은 이런 최종 당산화물을 만들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당뇨나 심혈관 질환 이런 걸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튀김을 아예 안 먹으면 제일 좋죠. 튀김은 근데 피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식혀서라도 먹는다고 하지만 튀김은 일단 한번 튀겨놓고 나면 오래 놔둘수록 더 안 좋아요. 산패가 되기 때문에. 일단 튀겼다면 빨리 먹든가 아니면 튀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요런 감자튀김 같은 거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 맛있긴 하지만 이거 먹으면 이제 이렇게 암이 걸리기 쉬운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자찜,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감자찜을 하든가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닭고기하고 감자 그걸 다 튀겨서 많이 먹잖아요. 치킨으로도 많이 먹고 감자는 감자튀김으로 먹고 그러면 닭고기도 먹고 감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암이 안 걸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찜닭이에요, 찜닭. 닭고기에 여기 감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찜닭으로 하시면 아까 치킨 프라이드 그리고 감자튀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암 걸릴 확률이 적겠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을 계속 줄이자는 겁니다. 암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률을 줄이자는 거예요. 치킨 프라이드 먹고 암 걸렸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최대한 줄이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탄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1군입니다. 1군. 그러니까 뭐 거의 암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겠네요. 요거 조금 더 진한 색인데 어쨌든 요거는 2군 발암물질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름 어렵죠? 이렇게 긴 거 외울 필요 없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영어로는 PAH라고 하는데 PAH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벤조피렌이 제일 대표적이고 이건 1군 발암물질입니다. 요 훈제를 하거나 바베큐를 하면 여기 요거 새까맣게 탄 거 요런 것들이 다 이런 벤조피렌이 나와서 1군 발암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사민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나이트로소메틸아민, 나이트로소에틸아민 이런 것들이 2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2군 발암물질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숯불구이 너무 좋아하죠. 다들 불맛 엄청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기 탄 음식 먹어가지고 암이 걸리려면 진짜 한 트럭 먹어야 된다면서 괜찮다고 막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가 발암물질을 탄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매연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온갖 그 발암물질이 주변에 막 널려 있는데 줄여야죠, 당연히. 아까 그 튀김과 마찬가지로 직화구이를 하게 되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산소가 잘 통과 못하고 또 최종 당산화물이 생기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실제로 당뇨는 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암에 더 잘 걸려요. 그리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것 자체가 HCA라는 요것도 발암물질의 일종입니다. 높은 온도로 육류를 가열하거나 우유 같은 유제품 이런 걸 가열하면 다 요거 생깁니다. 그러니까 탄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최대한 잘라내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탄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에는 조리법을 바꾸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수육 이렇게 드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찜 타진 않으니까. 그리고 수비드라는 거 아십니까? 저도 수비드로 한 고기를 먹어봤는데 부드럽고 맛은 되게 좋던데 수비드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화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좋긴 한데 수비드는 보시면 진공을 해야 돼요. 그 비닐팩에다가 진공을 한 상태에서 약간 뜨거운 물, 한 50도 내지 70도 정도 되는 좀 뜨거운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가 놓는 겁니다. 그 맛은 좋은데 과연 이 비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랑 그렇게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전하다라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내용을 아직은 못 찾았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암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못 찾았지만 안전하다는 것도 못 찾아서 수비드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찌거나 삶아서 수육이나 찜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벤조피렌의 독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식약처에서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또 해놨어요. 계피, 딸기. 근데 우리가 숯불구이 먹으면서 계피나 딸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자, 보세요. 미나리, 상추 이런 걸 먹을 수 있죠. 양파 이런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이를 해 먹을 때 꼭 숯불구이만은 아닙니다. 탄 음식은 다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삼겹살을 먹더라도 미나리 삼겹살 엄청 많이 먹죠. 양파 여긴 너무 탄 것 같죠? 양파 좀 덜 태우고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샐러리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아까 한 약 20% 정도는 벤조피렌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으면 나이트로사민, 벤조피렌 같은 거 그런 독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레몬을 우리가 고기 구우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죠. 풋고추, 브로콜리 이런 거 먹으면 되겠죠. 시금치는 좀 고기 구우면서 먹기는 좀 그러네. 자, 비타민 E가 풍부한 거 이게 다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거 같이 먹으면 또 좋습니다. 뭐 토마토 이런 거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벨페퍼라고 하는 거는 뭐 피망, 파프리카 이런 종류예요. 이런 거 같이 드시면 확실히 구운 고기를 먹을 때도 발암 물질을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운 음식을 먹을 때는 풋고추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 같은 단맛이 나는 이런 고추 종류를 같이 먹으면 좋겠다. 자, 이게 3등이에요, 3등.
가공육류가 2등입니다. 2등. 이게 4가 아니에요. 2등. 국제암연구회에서 가공육 자체가 벌써 1군 발암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사민 종류가 또 그 2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이런 물질들은 왜 발암물질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긴 한데 벤조피렌 같은 것이 생긴다. 이거는 소시지를 구워 먹을 때죠. 구워 먹을 때 직화해서 구워 먹으면 이런 벤조피렌 같은 게 생긴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햄이나 베이컨 같은 데 보면 뒤에 첨가 물질 중에 아질산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질산염이 굉장히 나쁜 물질이다. 그 베이컨을 좀 싱싱하게 보이는 빨간색 색소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질산염은 색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질산염은 그리고 발암물질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질산염의 오해를 좀 오늘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질산염은 억울하다. 세 가지 이유로 억울합니다. 자, 아질산염이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뀌어지려면 315도 이상, 30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발암물질이 됩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근데 300도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200도, 250도 이상도 잘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소시지를 구워 먹어가지고 암이 걸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탄 것 때문에 생기는 벤조피렌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 태우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질산염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질산염은 식물에도 있어요. 식물에도. 시금치에 엄청 많아요. 상추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질산염을 나쁜 놈, 발암물질을 하고 거의 유사하게 자꾸 생각할까요? 얘네들은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 많죠. 같이 먹으면 아질산염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질산염은 처음부터 그 발암물질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아질산염을 왜 집어넣냐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넣는 데는 그 통조림 같은 데예요. 통조림. 왜 통조림에도 아질산염을 넣냐? 뭐 이런 통조림에 뭐 색깔 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질산염은 원래는 이런 분홍 색깔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균 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깡통에서 생기는 균이 있습니다. 보툴리늄 균이라고 있는데 우리 보통 보톡스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다 보툴리늄 독소인데 그 보툴리늄 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통조림에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툴리늄 균이 만드는 독소는 우리가 먹으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이런 보툴리늄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눈이 처져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흡도 떨어지고 결국은 사망한 그 아이도 결국은 사망을 했던데 그만큼 보툴리늄 독소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툴리늄 균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살균을 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넣은 겁니다. 그 아질산염은 이제 색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베이컨을 만들다 보면 고기가 빨간색을 내려면 피하고 마이오글로빈 근육 색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 색을 내는데 뭐 피는 어차피 다 뺐으니까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근육의 빨간색을 내는 그 색소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살균 작용 때문에 아질산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질산염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 안에 살펴보니까 그렇게 고농도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한 범위가 0.07인가 그런데 그 이하로 들어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막 그렇게 아질산염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제암연구회에서는 가공 육류는 다 1군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햄, 소세지, 베이컨이 그러면 다 나쁜 건가? 저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것들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그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위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집에서 만드는 수제, 미국은 수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훨씬 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책 첫 번째는 수제로 만들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제로 못 만들면 삶거나 좀 데쳐가지고 먹는 게 차라리 좋다. 소세지라도 비엔나 소세지라도 막 구워가지고 먹지 말고 이렇게 데쳐서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몽이라고 합니다. 하몽. 돼지고기 다리살을 뒷다리살을 옛날에는 동굴에다가 말렸다고 해요. 이게 하몽은 유럽 내륙 지방에서 바닷가는 소금이 나니까 소금으로 이제 고기를 염장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없으니까 염장을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륙 지방은 그 소금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동굴 같은 데 있는 암염 그런 거를 좀 묻혀가지고 이걸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 초석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동굴에다가 이거를 넣어놨더니 아주 좀 특이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베이컨의 유래라고 합니다. 베이컨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동굴에서 말리다가 나온 거고, 하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몽은 가열하지 않죠. 이거 그대로 잘라서 그대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가공육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연 숙성 과정을 거친 하몽은 죄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2등이 가공육이었는데, 이때 가공육이라는 말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각종 첨가물이 포함된 그런 가공육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염장 생선 구이입니다. 옛날에 안동에서 고등어를 먹으려면은 그 내륙 지방까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짜게 절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소금에 팍팍 절여가지고 안동까지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먹는 것이 안동 강고등어의 유래인데, 그 당시는 워낙 단백질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이런 게 필요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세요. 간고등어, 염장 생선인데다가 구이를 하니까 포르말데히드, 절인 생선, 미세먼지, 벤조필, 이거 전부 다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등어 구기는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의 20배가 넘습니다. 이런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뚜껑을 닫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장 생선일 뿐 아니라 염장한 것도 나쁜데 거기다가 구웠으니까 더 나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염장 생선을 암이 안 걸리게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조리 방법만 바꾸면 훨씬 좋아져요. 고등어 찜, 조림 이런 거 하면 되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회 완전히 좋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의사협회 그 논설위원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횟집에서 회를 먹었는데 혈당이 거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꽤 먹었는데. 그러니까 회가 혈당을 별로 안 올립니다. 그때 같이 뭐 몇 가지 약간 당이 오를 만한 것도 먹었는데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생선회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데 굉장히 좋고, 특히 암 환자들이라면 혈당이 스파이크가 쫙 올라가는 거 한번 먹으면 30분, 1시간 만에 혈당이 쭉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어 염장하지 말고 회로 먹으면 제일 좋다. 근데 고등어는 기능의학 학회에서는 고등어가 약간 큰 생선에 들어갑니다. 생선은 크면 클수록 뭐가 안 좋죠?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뭐 수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바다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크면 클수록 생선은 더 많이 축적이 돼요. 오래 살수록. 문어 같은 거 오래 사니까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죠. 참치 엄청 큰 생선이잖아요. 많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큰 생선은 피하는 게 좋아요. 겨울에 이런 염장 생선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과메기. 보통 이제 삼겹살이 단백질 함량이 한 13% 정도 되고요. 소고기나 닭가슴살 이런 게 한 22% 정도 돼요. 그런데 과메기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38%. 말렸으니까 그렇겠죠. 말렸으니까. 꽁치든 아니면 청어든. 꽁치나 청어는 고등어보다 작죠. 얘네들은 작은 생선에 속해요.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작은 생선을 먹을 수 있다. 더군다나 단백질도 엄청 풍부하다. 좋죠? 그리고 아까 풋고추. 우리 과메기 먹을 때 풋고추 들어가잖아요. 이거 비타민C 엄청 많았죠. 상추 많았죠. 여기 쪽파, 마늘 항암식품이죠.
미역이나 여기 배추속 같은 거, 김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최고의 항암식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겨울철 아니면 잘 못 드시니까 과메기 많이 챙겨서 드시고 날걸로 먹는 회보다 또 그렇게 배탈 날 염려도 적잖아요. 그래서 항암하면서도 자기 몸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기력도 날 수 있도록 돕는 과메기, 다양한 야채와 함께 충분히 드시면 얘도 혈당 오르지 않습니다. 얘도 혈당 거의 많이 오르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들을 망치는 최악의 조리 방법 탑5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나쁜 조리 방법만 알려드린 게 아니고 그 조리 방법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먹을 수 있을지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 또 암이 걸리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드시면 암도 안 걸리지만 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니까 꼭 챙겨놓고 보시기 바랍니다.